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인석 작가입니다. 제가 KBS 개그 사냥에서 활동하며 보냈던 기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그 사냥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스타킹과 같은 일반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KBS에서 정식으로 사전 심사를 해서 합격시키고 거기서 다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고 아이디어 회의와 검사 과정을 거쳐서 출연을 했습니다.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가 없었다 뿐이지 개그맨들의 생활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출연료는 얼마였냐면 12년 전을 기준으로 회당 출연료가 약 8만원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한 달에 이제 4번 출연하면 32만원이죠. 이걸로는 생활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그 사냥에 출연했던 개그맨들은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장점은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다른 이력이 되어서 뭔가를 할 때 매우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거나 언론에서 기자가 따라와서 소개를 할 때 개그 사냥에 출연했던 기록만으로도 개그맨이라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시기도 하니까요. 하다못해 이제 결혼식 사회를 보거나 일반 행사 사회를 보더라도 어느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다 라는 것과 일반 사회자와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방송에 출연했다고 해서 다 전문 사회자보다 더 사회 실력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잘 활용만 한다면 그 차이가 상당한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방송 출연이라는 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개그맨 지망생들과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이런 대비 경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라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죠. 저는 이제 아침마당에 출연한 적도 있는데요. 그때는 한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물론 아침마당이다 보니까 늦으면 안 되니까 근처에 이제 방송국 근처에서 이제 모텔을 따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받은 금액이에요. 공채 코미디언이 되면은 2년간 전속 계약을 해야 합니다. 2012년도 기사를 보면 출연료가 신인의 경우는 회당 한 5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전엔 좀 더 많이 적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년간 전속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방송사에 2년간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년이 넘으면 재계약할 수도 있는데 프리랜서로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MBC 갔다가 KBS 갔다가 이렇게 다른 이제 KBS 개그맨이 다른 방송사에 출연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2년을 일단 넘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 연장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돈이 올라가는 방법하고 하나는 고정된 금액을 받는 건데 고정된 금액을 받는 것은 약간 금액이 조금 더 많은 반면에 시간이 지나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상황이 되었을 때 돈이 더 이렇게 안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네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신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타면 출연료가 더 올라갑니다. 개그맨들이 방송에서 버는 돈은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튜브가 막 수십만 명이 정도가 이렇게 다 구독을 해서 성공가도를 달리면 제가 친한 공채 코미디언을 따로 이렇게 모셔서 방송을 한번 진행해봐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그맨은 방송 수입이 아니라 행사 수입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 사회를 본다 그러면 보통 대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이 정도를 받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 경우도 있지만요. 근데 전문 사회자는 또 한 20만원에서 또 40만원 정도까지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그맨은 기본 한 1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개그맨 역시 섭외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100만원은 베이스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인지도가 생기면은 이제 3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단위로 붕붕 뛰어오릅니다. 저희 대학에서 한 교수님께서 개그맨을 섭외하고자 2천만원을 탁 불렀는데요. 그래도 안 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그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하루에도 세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다닐 수도 있는데 지방에 딱 한번 와버리면은 2천만원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은 방송 수입보다 행사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개그맨과 무명 개그맨의 격차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때 유명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신인이 막 치고 올라오고 사람들에게 이제 서서히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때 돈을 저축해 놓지 않았다면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은 돈 벌 때 미래를 대비해서 항상 모아놔야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개그 사냥에서 함께 했던 코미디언으로는 개그맨 김원효,
김기열, 김지민, 곽한구, 장효인, 고혜성, 강일구, 뭐 권재관, 오기환, 뭐 조윤호, 안시우 등 많은 코미디언들이 유명 코미디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채 코미디언 한 21기 정도부터 27기 사이의 개그맨들은 이 개그 사냥에서 함께했던 인물들로 대부분 포진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반면 저는 그 대열에 못 들어갔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계를 계속 파지 않고 수능을 다시 봐서 사범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뭐 지금 와서 기억에 남는 개그맨이 있다면 개그맨 강일구 씨, 뭐 강현욱 씨, 오기환 씨, 뭐 김은혁 씨, 뭐 이런 분들이 특별히 조금 더 기억에 남네요. 다시 개그 사냥 생활로 돌아와서 저는 그때 이제 해화동에 있는 작은 고시원을 구해서 생활했습니다. 그게 한 20만원짜리 고시원이 있고 또 한 40만원짜리 고시원이 있었는데 생활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그냥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지방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여유가 되는 그런 사람은 자취를 하거나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은 고시원을 구하거나 그렇게도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뭐 지인이 있으면 또 좋아서 친구 집에서 지내면 되지만 같이 코미디를 하는 동료의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마로니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끔 가다가 노숙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뭐 개그 소극장 이런 데서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한 20만원짜리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방문이 창문이 방에 이제 창문이 있는 방이 있고 창문이 없는 방이 있는데 처음에는 창문 없는 방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돈을 몇만 원 더 주고 창문 있는 방으로 바꿨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간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이 있는 방으로 바꿨는데 서울 시내라서 그런지 밤이 되어도 막 빛 때문에 붉은 빛이 막 들어와서 잠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이제 새벽에도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좁고 닭장 같은 고시원에서도 함께 코미디를 하는 형님들이 그 좋은 방에 또 같이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는 40만원짜리 고시원으로 옮겼는데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좀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고시원의 창문에 보면은 이렇게 바로 창문 딱 열면 위층에 노래방 간판이 이렇게 붙어져 있었는데 전선 하나가 뭔가 잘못되는지 밤마다 되면은 불이 탁 들어오면 지지직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엄청 신경이 거슬렸어요. 제가 그래서 해결해 달라고 막 민원을 넣어서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 불러서 제가 해결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쪼록 생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요즘 올라가는 개그맨 지망생들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방송국으로 가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대학로에 있는 까망소극장이라는 곳에서 보냈습니다. 까망소극장은 KBS에서 임대한 해화동에 있는 대학로에 있는 개그극장인데요. 방을 제가 해화동에 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일주일 중 나머지 5일은 여기서 해화동에서 보내고 이틀은 저희 방송국에서 보내고 네 그렇게 했어야 됐기 때문이죠. KBS에서는 주로 PD와 작가에게 아이디어와 연기 심사를 받고 방송에 출연할지 안 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까만 소극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모여서 연습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저는 제 인생에 큰 가르침을 전해주셨던 김웅래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김웅래 교수님과의 인연은 요 다음 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인석 작가였습니다.